살려주세요. 고려장 구덩이잖아. 제가 구해드릴게요. 제 집까지 가요. 거기 가면 따뜻하게 쉴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달빛조차 어두운 깊은 산속 지게를 맨 한 사내가 힘겹게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게 위에는 백발의 노파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마씨, 그리고 노파는 그의 옛 상전이었던 덕순 할멈이었지요. 에고, 무겁기도 하지. 빨리 버리고 내려가야 하는데. 마씨가 헐떡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덕순 할멈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마서방, 제발, 이러지 말고. 할멈, 원망 마시오. 나라법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 않소? 60이 넘은 늙은이는 산에 버려야 한다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내가 평생 너희 집안 상전 노릇하며 너를 키웠거늘. 내가 배고플 때 내 밥을 나눠주고 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했던 것을 잊었느냐. 그런 옛날 얘기는 이제 그만. 마씨는 지게를 내려놓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다. 여기 구덩이가 있네. 다른 늙은이들도 여기 버려졌다던데. 마씨는 덕순 할멈을 거칠게 구덩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할멈이 비명을 지르며 구덩이 속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마서방. 하지만 마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빈 지게를 맨 그의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무거웠습니다. 구덩이 속에서는 덕순 할멈의 신음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아프다. 누구 없소. 그 시각 산 중턱에서는 12살 소년 개똥이가 땔감을 주우며 해질녘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5살 때 부모를 잃고 홀로 산속 오두막에서 살아가는 고아였습니다. 작고 마른 몸이었지만 눈만큼은 맑고 선했지요. 오늘은 나뭇가지가 잘 안 보이네. 어서 주워야 할 텐데. 날이 어두워지면 길을 잃을 수도 있어. 개똥이가 나뭇가지를 주우려 허리를 굽히는 순간 바람에 실려온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 누구 없소. 개똥이는 화들짝 놀라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사람 소리 같은데. 이 깊은 산속의 사람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간 개똥이는 고려장 구덩이를 발견했습니다. 구덩이를 들여다본 개똥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백발의 할머니가 구덩이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고려장 구덩이잖아. 누가 이런 잔인한 짓을. 개똥이는 급히 구덩이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덕순 할멈은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아가, 너는 누구냐? 저는 개똥이라고 해요. 할멈,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아가, 그냥 가거라. 나 같은 늙은이. 살려봤자 나라법을 어기면 너도 벌을 받는다. 개똥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나라법이 무섭기로서니 어찌 사람을 이리 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의 목숨이 법보다 귀한 거 아니에요? 아가, 너는 참 착하구나. 하지만 말씀 마세요. 제가 할멈을 꼭 구해드릴게요. 개똥이는 자기 몸보다 훨씬 큰 덕순 할멈을 필사적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덩이 벽은 미끄럽고 가팔랐습니다. 할멈,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아가, 힘들면 그만두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개똥이는 손이 까지고 무릎이 벗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미끄러지며 다시 구덩이 밑으로 떨어지기를 여러 번, 마침내 개똥이는 할멈을 구덩이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후. 할멈, 해냈어요. 하지만 이제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집까지 할멈을 모시고 가야 했던 것입니다.
개똥이는 작은 몸으로 할멈을 업었습니다. 할멈, 제 집까지 가요. 거기 가면 따뜻하게 쉴 수 있어요. 아가, 너무 무겁지 않니? 괜찮아요. 저 힘세요. 개똥이는 끙끙대며 한 걸음 한 걸음 오두막을 향해 걸었습니다. 달은 점점 높이 떠올랐고 개똥이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요. 발이 휘청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개똥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걷기를 한 시진이 시간, 마침내 개똥이의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개똥이의 오두막은 바람이 새는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똥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였죠. 할멈, 다 왔어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개똥이는 할멈을 조심스레 방바닥에 누였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벽장 뒤쪽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멈, 여기 벽장 뒤에 숨어 계세요. 이 집은 작아서 사람들이 창문으로도 안을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요. 개똥이는 벽장 뒤에 작은 공간을 만들고 헌 이불과 베개를 깔아주었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좁지만 따뜻할 거예요. 덕순 할멈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아가, 너는 어째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구해준 거냐? 개똥이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아왔어요. 그때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살려주셨거든요. 김할아버지는 저한테 나무 패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박할머니는 밥 짓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이 할아버지는 추울 때 헌옷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멈을 살려드릴 차례예요. 어른을 공경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사람의 도리라고 배웠어요. 개똥이는 얼마 안 되는 쌀독에서 쌀을 꺼내 정성껏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소금도 귀했지만 조금 넣어 간을 맞췄습니다. 할멈, 따뜻한 죽 드세요. 제가 정성껏 끓였어요. 덕순 할멈은 떨리는 손으로 죽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죽 한 숟가락이 입에 들어가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맙구나. 참 고마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요? 그냥 빨리 나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며칠이 지나 덕순 할멈의 기력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개똥이는 매일 산에 나가 약초를 캐다 할멈께 다려드렸고 자기는 나무 뿌리와 풀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멈이 벽장 뒤에서 개똥이를 불렀습니다. 개똥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네, 할멈.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사실 나는 옛날 대궐에서 의녀로 일했단다. 개똥이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궐요? 임금님이 계신 그 대궐 말씀이세요? 그렇단다. 나는 20살 때 궁궐에 들어가 왕후마마와 궁녀들의 병을 고쳤지. 왕후마마께서 돌림병에 걸렸을 때도 내가 살려냈고 태자마마께서 배탈이 나셨을 때도 내가 치료했단다. 와, 그럼 할멈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덕순 할멈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약손덕순이라고 불렀지.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고 해서 말이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 대궐을 나와야 했어. 그리고 마씨네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단다. 그런데 어째서 마씨는 할멈을. 마씨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늙어서. 일을 못하는 나를 더 이상 먹여 살리고 싶지 않았던 게지. 마침 나라에서 고려장법을 내렸으니 좋은 핑계가 생긴 셈이었어. 개똥이는 분개하여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쁜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할멈은 개똥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화내지 마라.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 법이야. 하지만 너처럼 착한 아이가 있어 나는 살았단다. 할멈. 개똥아, 내 머릿속에는 사람 살릴 비방이 가득하단다.
대궐에서 40년을 일하며 익힌 의술 말이야. 이 늙은이가 죽기 전에 그 비방을 너에게 전해주고 싶구나. 개똥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요? 하지만 저는 글도 제대로 모르는걸요. 괜찮다. 글은 차차 가르쳐주마. 중요한 건 내 마음씨야. 의원은 손재주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단다. 개똥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저한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럼 너는 내 목숨의 은인이 아니냐. 은혜를 갚는다 생각하고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전해주마. 그날 밤부터 개똥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개똥이는 기름불을 켜고 할멈 앞에 단정히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의술을 가르쳐주마. 먼저 사람 몸에 대해 알아야 한다. 덕순 할멈은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사람 모양을 그렸습니다. 개똥아, 사람 몸은 하늘과 땅, 물과 불이 어우러진 소우주란다. 머리는 하늘이고 발은 땅이지. 피는 물이요, 체온은 불이란다. 소우주요? 그래, 우주처럼 신비롭고 복잡하다는 뜻이야. 이 우주의 균형이 맞으면 건강한 것이고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기는 거란다. 그럼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춰요? 할멈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균형을 맞추려면 먼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야 해. 그래서 우리는 사진, 즉 4가지 방법으로 환자를 살핀단다. 4가지요? 첫째는 망진, 눈으로 보는 것이다. 환자의 얼굴색, 눈빛, 혀의 상태를 본단다. 얼굴이 붉으면 열이 있는 것이고 푸르면 추운 기운이 있는 것이지. 개똥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둘째는 문진, 귀로 듣고 코로 맡는 것이다. 환자의 목소리, 기침소리, 숨소리를 듣고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는단다. 냄새로도 병을 알 수 있어요? 물론이지. 열병이 있으면 몸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고 속이 안 좋으면 입에서 구린내가 난단다. 신기해라. 셋째는 문진, 입으로 묻는 것이다. 어디가 아픈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평소에 무엇을 먹는지 물어보는 거야. 넷째는요? 넷째가 가장 중요하단다. 절진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지. 특히 맥을 짚는 것이 핵심이야. 할멈은 개똥이의 손을 잡아 자신의 손목에 갖다 댔습니다. 자, 여기 손목에 손을 대고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거라. 이렇게요? 그래,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돼. 마치 새의 깃털을 만지듯 부드럽게. 느껴지느냐? 개똥이는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할멈의 손목에서 미세하게 뛰는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아, 뭔가 톡톡 뛰는 게 느껴져요. 그것이 맥이란다. 맥은 심장이 뛰면서 피를 온몸으로 보내는 신호야. 맥을 보면 사람의 병을 알 수 있지. 어떻게요? 할멈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맥이 빠르면 열이 있는 것이고 느리면 기운이 없는 것이란다. 맥이 강하고 힘차면 실증이요. 약하고 가늘면 허증이지. 실증과 허증이요? 실증은 나쁜 기운이 너무 세서 생기는 병이고 허증은 좋은 기운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란다. 실증에는 나쁜 기운을 빼주어야 하고 허증에는 좋은 기운을 보태주어야 해. 개똥이는 신기한 듯 자기 손목도 짚어보았습니다. 제 맥은 어때요? 할멈이 개똥이의 맥을 짚어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내 맥은 고르고 힘차구나. 건강한 아이의 맥이야. 하지만요. 조금 약한 부분이 있네. 내가 요즘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런 게로구나. 개똥이는 괜찮다는 듯 활짝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튼튼해요. 미안하구나, 개똥아. 내가 와서 내 식량을 축내고 있으니. 할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하면 돼요.
그것보다 어서 계속 가르쳐 주세요. 다음 날 아침 개똥이는 할멈과 함께, 물론 할멈은 벽장 안에서 목소리로만 약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개똥아, 오늘은 약초에 대해 배워보자. 산에 나갈 때 가져갈 약초 그림을 그려줄 테니 그대로 찾아오너라. 할멈은 나무 조각에 여러 약초의 모양을 새겨주었습니다. 이것이 인삼이다. 잎이 5개씩 모여 있고 뿌리가 사람 모양을 닮았지. 인삼은 기운을 북돋우는 최고의 약이란다. 와, 정말 사람 모양이네요. 이것은 더덕이야. 인삼과 비슷하지만 잎이 3개씩이지. 더덕은 기침을 멎게 하고 폐를 튼튼하게 한단다. 개똥이는 그림을 보며 특징을 외웠습니다. 이것은 도라지, 이것은 당귀, 이것은 황귀. 할멈은 하나하나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도라지는 가래를삭이고 당귀는 피를 맑게 하며 황귀는 기운을 돋운단다. 각 약초마다 성질이 다르니 잘 기억해 두어라. 개똥이는 약초 그림을 품에 넣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초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인삼인가? 아니다, 잎이 3개네. 그럼 더덕이구나. 하지만 점점 눈이 밝아지면서 약초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개똥이는 신이 나서 이 약초 저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도라지다. 여기 도라지가 있어. 그리고 저기는 쑥이다. 해질 무렵 개똥이는 광줄이 가득 약초를 캐서 돌아왔습니다. 할멈, 다녀왔어요. 할멈은 개똥이가 캔 약초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오, 잘 캐왔구나. 더덕도 있고 도라지도 있네. 그런데 이것은, 그건 뭐예요? 이건 독초란다. 잎이 비슷해서 착각하기 쉽지. 다행히 적게 캐왔구나. 앞으로 이것은 조심해야 한다. 개똥이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위험할 뻔했네요. 그래서 약초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게야. 하나 잘못 쓰면 사람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 며칠 후 할멈은 개똥이에게 약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약초를 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같은 약초라도 어떻게 다리느냐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지. 할멈은 개똥이에게 약탕기를 다루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먼저 약초를 깨끗이 씻는다. 그 다음 물에 한나절쯤 담가두었다가 다리는 거야. 왜 담가두어요? 약초의 약기운이 물에 잘 우러나오게 하려면 미리 불려두어야 한단다. 그리고 약 다릴 때는 처음에는 센 불로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오래오래 달여야 해. 얼마나 달여요? 약마다 다르지. 어떤 약은 1시즌 2시간, 어떤 약은 2시즌을 달여야 한단다. 그리고 약을 다릴 때는 뚜껑을 꼭 덮어야 약 기운이 날아가지 않는다. 개똥이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할멈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을 다릴 때는 마음을 정성스럽게 가져야 한단다. 화가 난 마음으로 다리면 약도 독이 되고 착한 마음으로 다리면 약효가 배가 된다. 마음도 중요한가요? 물론이지. 의원의 마음은 곧 약이 되는 법이야. 개똥이는 약초와 약 다리는 법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할멈은 침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개똥아, 오늘부터는 침 놓는 법을 배워보자. 침술은 의술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신비로운 기술이란다. 할멈은 나무로 깎은 사람 인형을 꺼냈습니다. 인형에는 수많은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사람 몸에는 365개의 혈자리가 있단다. 하늘의 별처럼 말이야. 365개요? 세상에. 그걸 다 외워야 해요? 할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외울 필요는 없다. 먼저 중요한 혈자리부터 배우는 거지. 급할 때 쓰는 혈자리들 말이야. 할멈은 인형의 정수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는 백회열이다. 정수리 한가운데에 있지. 여기에 침을 놓으면 정신을 맑게 하고 두통을 없앤단다.
백혜혈. 개똥이는 자기 정수리를 만지며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인중혈. 코 아래 한가운데 있는 홈이지. 사람이 기절했을 때 여기를 누르면 정신을 차린단다. 오, 그래서 기절한 사람을 때릴 때 여길 누르는군요. 그렇지. 이것은 합곡혈.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어. 두통, 치통, 배탈에 모두 쓰는 만능 혈자리란다. 할멈은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개똥이는 밤새도록 혈자리 이름과 위치를 외웠습니다. 백회, 인중, 합곡, 족삼리, 삼음교. 어느 날 개똥이는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아파. 다리가 부러졌어. 나무꾼 한 명이 나무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친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어떡하지? 의원이 너무 멀어. 마을까지 데려가려면 한나절은 걸릴 텐데. 개똥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어린 것이 무슨? 저 약 좀 아는 사람한테 배웠어요. 한번 해볼게요. 개똥이는 나무꾼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할멈이 가르쳐준 대로 뼈가 부러진 곳을 찾아냈습니다. 아저씨, 조금 아플 거예요. 참으세요. 개똥이는 할멈이 가르쳐준 대로 뼈를 맞추고 주변에서 구한 나뭇가지로 부목을 댔습니다. 그리고 풀잎을 씹어 상처에 발랐습니다. 이 풀은 쇠뜨기예요. 뼈를 튼튼하게 하고 상처를 아물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오, 손놀림이 의원 같은데? 어린 것이 어디서 배운 거냐? 개똥이는 당황하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어른들 하시는 거 보고 배웠어요. 집에 돌아온 개똥이는 할멈께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멈, 오늘 제가 사람을 처음 치료했어요. 오, 그래. 잘했구나. 어떻게 했는지 말해보렴. 개똥이가 자세히 설명하자 할멈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잘했다. 아주 잘했어. 이제 내가 진짜 의원이 되어가는구나.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름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장마가 너무 길어 고을 곳곳에 물이 고였고 모기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올해는 역병이 돌 것 같은데. 마을 어른들이 걱정스럽게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으흑, 으흑. 숨이 안 쉬어져. 마을 사람 하나가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졌습니다. 곧이어 2명, 3명, 10명. 역병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것 봐.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았어. 너무 춥다. 이불을 더. 환자들은 열이 나면서도 춥다고 했고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았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 밤새 기침을 했습니다. 마을 의원이 왔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본 적 없는 병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그럼 어떡하란 말이오. 우리 모두 죽으란 말이오. 공포가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고 가족끼리도 격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병은 사또댁까지 침범했습니다. 사또에게는 15살 된 외동딸 초희가 있었습니다. 초희는 고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착한 아가씨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아가씨께서 쓰러지셨습니다. 하녀의 비명에 사또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초희는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초희야, 정신 차려. 사또 부인이 울부짖었습니다. 사또는 급히 명을 내렸습니다. 누구든 좋다. 내 딸을 살려낼 의원을 데려오너라. 1000냥 아니 10,000냥을 주겠다. 고을의 의원들이 모두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또, 이건
이건 제 능력 밖의 병입니다. 이미 5명이나 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어찌할 도리가. 의원들은 하나둘 물러났습니다. 사또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 딸이 죽는단 말이냐? 이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개똥이도 장터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또댁 아가씨가 위독하대. 그 착한 아가씨가. 안 됐구먼. 의원들도 다 포기했다던데. 개똥이는 집으로 돌아와 벽장 앞에 앉았습니다. 할멈. 그래, 개똥아. 무슨 일이냐? 사또댁 아가씨가 역병에 걸려 위독하다는데.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할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개똥아, 위험하다. 내가 드러나면 우리 둘 다 벌을 받을 수도 있어. 알아요. 하지만 할멈께서 가르쳐 주신 건 사람을 살리라고 배운 거 아니에요? 지금 안 쓰면 언제 쓰나요? 그리고 초희 아가씨는 착한 분이라고 들었어요. 겨울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외로운 할머니들을 찾아뵙는다고 했어요. 그런 분이 죽으면 안 돼요. 할멈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구나. 의원이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가거라, 개똥아. 할멈, 내가 일러주는 대로만 하면 살릴 수 있을 게다. 이 병은 내가 궁궐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단다. 개똥이는 약상자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할멈, 어떻게 하면 돼요? 할멈은 차근차근 일러주었습니다. 먼저 아가씨의 맥을 짚어보아라. 맥이 빠르고 강하면 열독이 속에 가득 찬 것이다. 네. 그러면 은침으로 대추혈과 곡지혈에 침을 놓아 열을 빼내야 한다. 대추혈은 목덜미 뒤 뼈가 튀어나온 곳이고 곡지혈은 팔꿈치를 굽혔을 때 주름 끝을 한다. 대추혈, 곡지혈. 네. 그리고 황련, 황금, 치자를 달인 물을 먹여라. 이 3가지 약초는 열독을 빼는데 최고란다. 황련 1냥, 황금 8돈, 치자 5돈을 물세대에 넣고 한 되가 될 때까지 달여라. 개똥이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개똥이는 약상자를 들고 사또댁으로 향했습니다. 큰 대문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너는 누구냐? 어린 것이 무슨. 제가 아가씨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의원들도 포기한 병을 어린 것이 썩 물러가지 못할까. 하지만 그때 사또가 나타났습니다. 잠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혹시 모른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다. 들여보내라. 개똥이는 사또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사또 어른, 제가 아가씨를 꼭 살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살릴 수 있겠느냐? 제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스승님? 내게 스승이 있단 말이냐? 개똥이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게는 훌륭한 스승님이 계십니다. 비록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늘 저를 가르쳐 주시지요. 사또는 개똥이의 맑은 눈을 보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좋다. 들어가 보거라. 개똥이는 초희의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방 안은 양 냄새와 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초희는 이불을 덮고 헛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춥다. 너무 춥다. 개똥이는 조심스럽게 초희의 손목에 손을 댔습니다. 할멈이 가르쳐준 대로 3손가락으로 맥을 짚었습니다. 맥이 너무 빠릅니다. 북처럼 쿵쿵 뛰어요. 그리고 힘이 너무 세요. 사또 부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열독이 속에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빨리 열을 빼내지 않으면. 개똥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또 부인이 개똥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딸을 살려다오.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개똥이는 초희의 혀를 살폈습니다. 혀는 새빨갛게 붉고 누런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역시 열독이 맞아요. 개똥이는 약상자에서 은침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할멈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사또 부인,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개똥이는 초희의 목덜미를 만져 대추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은침을 2푼 깊이로 조심스럽게 찔렀습니다. 초희가 신음했지만 개똥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침을 돌리며 열기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곡지혈에도 같은 방법으로 침을 놓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초희의 얼굴색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약을 다려야 합니다. 황련, 황금, 치자가 필요해요. 여기 있다. 약방에 다 있다. 하인들이 재빨리 약재를 가져왔습니다. 개똥이는 할멈이 가르쳐준 대로 정확히 분량을 재서 약탕기에 넣었습니다. 물세대에 황련 1냥, 황금 8돈, 치자 5돈. 개똥이는 정성스럽게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센 불로,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사또 댁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개똥이는 한 시진 동안 약을 다렸습니다. 다 되었어요. 검은 약물이 완성되었습니다. 개똥이는 약을 식혀서 초희에게 먹였습니다. 아가씨, 이 약을 드셔야 해요. 쓰지만 참으세요. 초희는 의식이 희미했지만 개똥이의 도움으로 약을 조금씩 삼켰습니다. 잘하셨어요, 아가씨. 개똥이는 밤새 초희를 간호했습니다. 땀을 닦아주고 침을 갈아주고 약을 계속 다려 먹였습니다. 개똥이는 틈틈이 집에 들러 할멈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할멈, 침을 놓고 약을 먹였는데 열이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아요. 잘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된다. 이 병은 열이 내려갔다가도 다시 오르기를 반복한단다. 그럼 어떡해요? 계속 침을 놓고 약을 먹여라.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이다. 그리고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면 좋은 징조란다. 땀이요? 그래, 땀으로 열독이 빠져나가는 것이니까. 하지만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기운이 빠지니 인삼차를 조금씩 먹여라. 네, 알겠습니다. 개똥이는 다시 사또댁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멈의 말대로 하루에 3번 침을 놓고 약을 다렸습니다. 사또와 사또 부인은 개똥이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저 어린 것이 밤을 새워가며 꼭 살려야 한다. 우리 초희를. 닷새째 되는 밤 초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열이 치솟으며 온몸에 경련이 일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아가씨가. 개똥이는 급히 집으로 달려가 할멈께 여쭈었습니다. 할멈, 아가씨가 경련을 일으켜요. 어떡하죠? 할멈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황하지 마라. 이것은 열독이 빠져나가기 전 마지막 발버둥이란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고비야. 어떻게 해야 해요? 백회열에 침을 놓아라. 그리고 용내를 조금 코에 넣어주어라. 정신을 맑게 해줄 것이다. 개똥이는 다시 사또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희의 백회열에 침을 놓았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나세요. 그리고 용내 가루를 조금 초희의 코에 넣어주었습니다. 잠시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초희의 경련이 멈추고 온몸에서 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나요. 오, 땀이 난다. 할멈의 말대로 땀으로 열독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개똥이는 열심히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초희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죠? 초희야, 초희야. 사또 부인이 딸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또도 기쁨에 목이 메었습니다. 살았다. 우리 딸이 살았다. 초희는 개똥이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살려준 건가요? 그렇단다, 초희야. 이 아이가 밤낮으로 너를 간호해 주었어. 초희는 개똥이에게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름이 뭐예요? 저는 개똥이에요. 개똥이. 정말 고마워요. 은혜를 꼭 갚을게요. 사또는 개똥이를 불렀습니다. 개똥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든 다 들어주마.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가씨가 낳으신 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래도 대신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해보거라. 고을에 역병 환자가 많은데 그분들도 좀 돌볼 수 있게 해주세요. 사또는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정말 훌륭한 아이로구나. 개똥이는 사또의 도움으로 고을의 역병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멈이 가르쳐준 대로 침을 놓고 약을 다려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고을의 역병이 잠잠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의원 개똥이를 칭송했습니다. 개똥이 만세, 개똥이 만세. 우리 고을의 은인이야. 개똥이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 죽었을 거야. 하지만 이 기쁨의 순간 어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씨는 개똥이를 보며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이상하다. 저 어린 것이 어디서 저런 의술을 배웠을까? 그러게 말이야. 의원도 못 고치는 병을 고치다니. 혹시 누군가에게 배운 게 아닐까? 마씨는 개똥이네 집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불이 켜지는 것, 쌀이 빨리 줄어드는 것, 두 사람분의 밥 짓는 소리. 뭔가 있어.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어느 날 밤 마씨는 몰래 개똥이네 집 창문 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할멈, 오늘은 어떤 걸 배울 거예요? 할멈? 마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그 할멈이? 마씨는 귀를 바짝 대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뼈를 맞추는 법을 가르쳐주마. 그 목소리. 분명 덕순 할멈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씨는 이를 갈았습니다. 감히 고려장법을 어기다니. 이건 나라를 속이는 대역죄야. 사실 마씨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질투였습니다. 개똥이가 유명해지면서 사또는 개똥이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쌀 100가마, 비단 10필, 그리고 은자 1000냥. 저 어린 것이 나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다니. 마씨는 평생 쪼들리게 살아왔습니다. 덕순 할멈을 산에 버린 것도 먹여 살릴 여유가 없어서였지요. 내가 평생 모아도 못 모을 돈을. 저것이 손쉽게. 게다가 사람들의 칭찬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개똥이는 참 훌륭해. 개똥이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개똥이는 천사야. 마씨는 이를 갈며 생각했습니다. 좋아. 너희가 개똥이를 영웅으로 만들었으니 나는 그 영웅을 땅에 떨어뜨려 주마. 다음 날 마씨는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사또. 큰일 났습니다. 회의 중이던 사또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 좋은 날에. 저 개똥이 놈이. 저놈이 고려장법을 어기고 늙은이를 집에 숨겨두고 있습니다. 관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관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라고? 고려장법을? 설마 정말인가? 사또는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마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산에 버린 늙은 종년을 개똥이가 몰래 숨겨 키우고 있습니다.
그 늙은이에게 의술을 배워 아가씨를 치료한 것입니다. 무슨 증거가 있느냐? 제가 직접 그 늙은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밤마다 개똥이네 집에서 의술을 가르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또는 깊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개똥이가 딸의 생명의 은인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의 법을 어긴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다. 관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사또 고려장법은 임금님께서 내리신 법입니다. 아무리 은인이라 해도 법을 어긴 것은 죄입니다. 하지만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또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또는 괴로운 표정으로 명을 내렸습니다. 포졸들을 보내 개똥이와 그 늙은이를 잡아오너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날 밤 포졸들이 개똥이네 집을 에워쌌습니다. 개똥아, 나와라. 개똥이는 벽장 뒤 할멈을 걱정스레 바라보았습니다. 할멈, 어떡하죠? 할멈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개똥아, 괜찮다. 나갈 때가 온 것 같구나. 하지만 두려워 말거라.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당당하게 나가자. 개똥이는 할멈을 부축하여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개똥이가 정말 늙은이를 숨겨두었나 봐. 포졸대장이 말했습니다. 개똥아, 그리고 늙은이. 너희는 고려장법을 어긴 죄로 관하로 가야 한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개똥이는 우리를 살린 은인인데 늙은이를 숨긴 것은 잘못이지만 법이 법이니 어쩔 수 없지 않나. 개똥이와 덕순 할멈은 포졸들에게 끌려 관하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초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개똥이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사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 마당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개똥이와 덕순 할멈은 관아 마당 한가운데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사또가 위엄있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개똥아, 예, 사또 어른. 내가 정령나라의 법을 어기고 늙은이를 숨겼느냐? 개똥이는 고개를 들어 똑바로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 개똥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이놈. 관리가 호통쳤지만 개똥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뿐입니다. 할멈을 그냥 두었다면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도 법은 법이다. 그 법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관아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어린아이가 감히 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다니. 사또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개똥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느냐? 임금님께서 내리신 법을 잘못되었다고. 그때 덕순 할멈이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몸이었지만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사또, 무엇이냐 늙은이. 할멈은 품속에서 낡은 패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대궐 의녀 시절 임금님께 직접 받은 은패였습니다. 나는 선왕 시절 대궐 의녀로 왕후마마를 모신 덕순이요. 관아가 숙연해졌습니다. 사또도 놀라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뭐라고? 대궐 의녀. 그렇소. 이 패를 보시오. 이것은 선왕께서 내게 하사하신 은패요. 포졸이 패를 가져가 사또에게 보였습니다. 사또는 패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진짜 대궐의 패로다. 덕순 할멈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또, 나는 40년을 대궐에서 의술로 사람을 살렸소. 왕후마마께서 위독하실 때도 태자마마께서 아프실 때도 내가 살렸소. 그런 나를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에 버려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법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맞아.
맞는 말이야. 저런 훌륭한 분을 버리다니. 할멈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사또, 이 아이가 살린 것은 나 같은 늙은이가 아니라 이 나라의 근본인 효도요. 효도. 그렇소.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섬기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덕목이 아니오. 그런데 늙은이를 산에 버리라니 이것이 어찌 옳은 법이겠소. 사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멈의 말이 맞았습니다. 할멈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버려졌다면 사또의 따님을 누가 살렸겠소? 내 머릿속에 지혜가 아니었다면 귀한 목숨이 이미 저승으로 갔을 것이오. 초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할멈 말씀이 맞아요. 할멈이 아니었다면 저는. 초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또 부인도 나서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의 목숨을 구한 분을 어찌 벌할 수 있겠어요? 할멈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노인의 지혜를 버리는 나라는 앞날이 없는 법이요. 늙은이를 산에 버리라는 법이 과연 옳은 법이요? 관아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할멈 말씀이 맞습니다. 개똥이와 할멈을 살려주십시오.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 은인입니다. 개똥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또 할멈을 벌하시려거든 저도 함께 벌해주십시오. 저는 할멈 없인 살 수 없습니다. 개똥아. 할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할멈과 손자 같은 두 사람의 모습에 사또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사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오늘 크게 깨달았소. 모두가 숨을 죽이고 사또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법이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오. 사람의 목숨과 도리를 저버리는 법이라면 그것은 바뀌어야 하오. 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나 덕순 할멈께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할멈, 그리고 개똥이. 나를 용서하시오. 당신들이 보여준 것은 법보다 귀한 인간의 도리였소. 관아마당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만세, 만세. 사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임금님께 상소 올리겠소. 고려장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이오. 사또. 그리고 개똥이와 덕순 할멈에게 큰 상을 내리겠소. 그들은 이 고을의 은인이요. 마을 사람들이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마씨만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저 늙은이를 버린 것은 나라법을 따른 것뿐인데. 사또가 마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씨. 예. 너는 오랫동안 너를 키워준 상전을 산에 버렸다. 법 때문이었다고 하나 내 마음속에 욕심과 악한 마음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느냐? 마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은인인 개똥이를 모함하려 했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너는 관노비가 되어 평생 죄를 씻도록 하라. 사또, 저를. 하지만 사또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포졸들이 마씨를 끌고 갔습니다. 며칠 후 사또는 정성껏 상소문을 작성했습니다. 임금님께 소신이 다스리는 고을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고려장법을 어기고 늙은 의녀를 구했고 그 의녀의 지혜로 역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고려장법은 식량이 부족한 시절 어쩔 수 없이 만든 법이었으나 이제는 이 법으로 인해 귀한 지혜와 경험을 가진 어르신들을 잃고 있습니다. 효도는 우리나라의 근본입니다.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백성의 도리라고 가르치면서 늙은이를 산에 버리라고 명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고려장법의 폐지를 청합니다. 상소문은 대궐로 올라갔고 임금님은 이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궐에서 전령이 내려왔습니다. 온 고을 사람들이 관아 앞에 모였습니다.
임금님 어명이시다. 모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인의 지혜가 나라를 구했도다. 짐이 크게 깨달았노라. 오늘부로 고려장 풍습을 영원히 폐지하라. 만세, 만세, 만세.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전령은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의녀 덕순과 소년 개똥이에게 상을 내리노라. 덕순에게는 정삼품 벼슬을 내리고 개똥이에게는 의원을 열 수 있는 권한을 주노라. 개똥이와 덕순 할멈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또는 개똥이를 위해 마을 한가운데 의원을 지어주었습니다. 현판에는 덕순 의원이라는 글씨가 크게 새겨졌습니다. 개업하는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와, 정말 멋진 의원이다. 개똥이 의원이 생겼어. 개똥이는 할멈께 여쭈었습니다. 할멈, 의원 이름을 덕순 의원이라고 지었어요. 괜찮으시죠? 할멈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고맙구나, 개똥아. 하지만 이 의원의 진짜 주인은 너란다.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모든 것은 할멈께 배운 거예요. 할멈이야말로 진짜 의원이세요. 사또가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개똥아, 아니 이제는 개똥이 의원이라고 불러야겠구나. 훌륭한 의원이 되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사또 어른. 초희도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개똥아, 축하해. 나를 살려준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게. 아가씨. 개똥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덕순 할멈과 개똥이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눈 덮인 산에서 시작된 아름다운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살려주세요. 고려장 구둥이잖아. 제가 구해드릴게요. 할멈, 제가 구해드릴게요. 제 집까지 가요. 거기 가면 따뜻하게 쉴 수 있어요.